1년에 출생하는 150만 명 한국에 한 5배가 넘는,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걸 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언니한테 물어보고 그냥 다 구전으로만 내려오는, 육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아이들 아파서 결근하는 일도 많았고, 병원비가 비싸서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됐고, 월 평균 40만 명 정도 MAU 기준으로 커머스 연계된 곳은 없고요. 질서 있고 논리 정연하게 운영되는 곳도 저희 플랫폼이. 마지막으로 왜 베베리아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창업팀 대표님 외에도 열심히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열심히 도와주고 계신 창업 지원 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우리 베베리아의 우리 이노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베베리아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베베리아는 베트남 엄마들이 사용하는 육아 커뮤니티 커머스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 우리 베베리아의 이노아 대표님이시고, 네. 2년 전에 제가 베트남에서 직접 뵙고 네.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다시 네.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베베리아가 지금 뭐 소개해 주신 거로는 정품 보정 육아맘 커뮤니티 기반의 커머스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커뮤니티 기반의 커머스라고 하는 게 뭐 하게 된 직접적인 뭐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우선은 베베리아도 시장에 초기에 진입을 했을 때 예. 너무나 평범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에서 엄마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네네. 그런 컨셉을 선택을 해서 시장에 초기 진입하게 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거를.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이 이력이 대단한 특이한 게, 일단 베트남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베트남에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2000년 초반에 네. 저희 식구들이 제조업하고 있는데 네네. 베트남에 일찍 진출을 해서 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네네. 저는 이제 학부 마치고 네.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첫 구직 활동을 우연치 않게 또 베트남에서 하게 돼가지고 네. 그렇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지금 오래 되셨네요, 베트남에. 근데 지금 16년, 17년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베베리아는 우리가 언제 만든 회사죠? 2020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전에도 그러면 베트남에 계속 생활을 하셨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글로벌 세무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네. 예. 그 뒤에 계속 창업해서 지금까지 3회 연쇄 창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번 연속 창업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이 지금 베베리아인 거예요? 네, 현재는 2020년에 창업한 베베리아. 네, 그러면은 베베리아를 창업하게 된 뭐 결정적인 계기라고 해야 될까? 네.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그 당시에 제가 첫째를 출산을 해서 키우고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거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도 출산을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네. 육아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네. 그다음에 또 아이들 아파서 결근하는 일도 많았고, 네. 그리고 또 왜 결근하는지도 봤더니 그 뭐 병원비가 비싸서 아이를 집에서 돌봐야 됐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서비스로 뭔가 틈이 있지 않을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창업의 가장 큰 계기였습니다. 네. 근데 병원 관련된 서비스는 근데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커머스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들한테 좀 필요한 걸 팔아야 되겠다. 뭐 네. 이렇게 느끼신 건가요? 네. 우선은 베베리아의 초기 서비스가 네. 의사와 엄마들을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네네. 빠르게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약국선에서 끝낼 수 있는지를 네. 해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트래픽이 쌓이면서 네. 그러면 이 트래픽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네. 이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첫 번째가 커머스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베트남 시장이 뭐 다들 좋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애기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애기들이 많고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인구도 1억이 넘고 네. 실제로 그러니까 애기들이 진짜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1년에 출생하는 15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한 5배가 넘는 예. 상황이고, 예,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베트남 시장이 유아동뿐만 아니라 많은 큰 시장을 보고 오시는데, 예, 예.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이제 거기에서 예측하기 힘든 게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네. 내 상품 혹은 내 서비스가 이 사람들한테 선택될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들한테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네.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오시는 건 네, 무조건 실패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하여튼 베트남 시장에서 대표님은 오래 사시기도 했고 네.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베트남의 유아 시장에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의사분을 만나기도 힘든 것도 있고.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하여튼 우리 베베리아를 만들게 됐는데 그럼 베베리아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우선은 육아 정보, 임신, 출산, 육아 정보의 불균형을 해결을 하는 거예요. 네네. 한국은 인터넷이 포털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해서 엄마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보를 쉽게 빠르게 좀 검색할 수 있고 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편이었는데 네네. 이제 검색 엔진 기반의 인터넷이 초기에 발전되는 국가들은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약했고 네. 그리고 그런 정보들이 없다 보니 그 네. 없는 틈을 활용을 해서 업체들이 가짜 광고라든지 뭐 가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뭐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걸 다 엄마한테 물어보고 언니한테 물어보고 그냥 다 구전으로만 내려오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그 문제를 가장 크게 해결을 하면서 사용자들을 모으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아까 말했던 커뮤니티 기반이 됐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커뮤니티가 뭐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초기에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선은 한국도 그 로직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처음에는 그 커뮤니티의 규정을 타이트하게 만들면서 그 적극적으로 초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문제까지 아니더라도 단순한 질문들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리고 환영하면서 이런 식으로 초기에 세팅이 돼야 커뮤니티는 이제 기본이 될 수 있고 네네. 그 안에서 이 구전 효과가 생겨야 내가 내 지인한테 내 동생한테 이렇게 추천을 소개를 해줄 수 있는 네네. 네 그런 그런 단계는 지금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커머스를 갖다 붙였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지금 뭐 성과라고 해야 성과라기보다 몇 명이 지금 이제 월 평균 40만 명 정도 MAU 기준으로 그렇게 되고요. 아, 그거 진짜 많은 건데 네. 40만 명이나 그러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한 네, 달에.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우선 커뮤니티 먼저 살짝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커뮤니티는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예요. 특히 이제 육아 같은 경우에는 내 관심사, 취미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 안 미치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지역. 네, 어디에서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지역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그리고 의료에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인 거고 이 트래픽들에 관심을 갖고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엄마들이 주로 그 임산부들 그리고 네. 초기 출산 엄마들이 저희 서비스에 대한 디맨드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커머스는 이 트래픽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엄마들이 필요한 제품들 그리고 신생아 아이들이 필요한 제품들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임신했을 때 필요한 제품, 네. 뭐 서비스, 네. 그다음에 출산을 했을 때 필요한 제품 서비스, 이 두 축으로 지금 현재 커머스는 가고 있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때 하여튼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커뮤니티가 지역 기반 커뮤니티가 서로 소통하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게 지금 한 달에 한 40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한국에서 40만 명이면 뭐 나름 큰 서비스일 것 같긴 한데 베트남은 워낙 인구도 많고 네.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가 좀 가늠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우선은 어떤 정확한 규칙과 논리가 작동하는 육아 커뮤니티는 실질적으로 베베리아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 베트남에서요? 네. 그러면은 지금도 여전히 뭐 끼리끼리 구전으로 하는 데가 많다는 거고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기반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인가요? 인터넷 커뮤니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색 엔진 기반이어서 그 다른 서비스인 페이스북 그룹 같은 형태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 그룹을 운영하는 주체는 크게 두 가지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고요. 한 명은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에요. 네네.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규칙과 논리를 적용을 하기가 힘들고요. 네네. 순수한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전적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잘 안 되는 네. 상황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받고 저희 커뮤니티가 가장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뭐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많은데 네. 하여튼 저희 같이 이렇게 체계를 갖추고 좀 커머스까지 제공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거의 없다. 네, 네. 커머스 연계된 곳은 없고요. 네. 커뮤니티가 질서 있고 논리 정연하게 운영되는 곳도 저희 플랫폼이 그러니까 한국도 원래 뭐 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소비되는 게 처음에 다 커뮤니티 기반으로 많이 소비가 됐던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베트남에서도 저희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는 약간 유아 특히 초창기 유아 아주 어린 애들 대상으로 해서 커뮤니티 기반의 커머스를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네. 그러면은 그래도 이 우리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한 이유가 결국 투자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경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뭐 전체적인 그러니까 유아 시장, 베트남에서의 경쟁 구도 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선 해외 한국 기업들이 진출 사례로 들어보면 국내에서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재작년,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지는 않고 운영을 한국에서 하는 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랑은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그 대상이 유사한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아주 잘 알려진 한국의 유명하고 좋은 서비스들도 지금 베트남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베트남 현지에서는 우리가 유사한 서비스 내지 육아와 관련된 뭐 커머스 이런 것도 어디서 주로 많이 구매를 합니까? 네, 제 이제 뒤에 이어서 네. 베트남 로컬 뭐 동종 업계 혹은 경쟁사 네. 이런 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참고를 했었던 부분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있었는데 네네. 이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수익화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수익화 하는 데까지 그 투자 유치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베트남 현지 업체들이. 네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대부분 서비스가 이제 멈춰진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네. 네. 근데 하여튼 베트남의 부모님들도 뭔가 오프라인에서 육아용품을 구매도 하지만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주로 어디서 구매합니까 그러면? 베트남 엄마들이 커머스나 물건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다들 아시는 쇼피가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많이 구매하는 플랫폼입니다. 네. 그러면 쇼피 그다음에 뭐 라자다 티키, 동남아에서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데서 많이 구매를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유아용품도 팔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하튼 뭐 거기에는 유아용품 전문은 아니니까 네. 커뮤니티도 굉장히 약할 것 같고 하여튼 거기서 지금 사고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곳은 베트남 현지 업체도 거의 이제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까 대표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저희는 쇼피나 라자다에서 판매하는 판매자들 영입을 해와서 저희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이 정품이냐 아니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정품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키워드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정품이라도 10개를 판매하는데 7개는 정품인데 3개는 가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베베리아에서 상품을 구매했을 때는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서비스의 가장 코어에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임산부를 위한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출산을 막 한 제품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력이 이제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네. 이 두 가지 제품이 어떤 걸 팔고 있는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팔고 있습니까? 베베리아는 현재 한국의 베이비페이스와 튼튼맘스 제품을 총판을 확보를 해서 베트남에서 현재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임산부 엄마들이 초음파 사진으로 태어날 아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비스가 베이비페이스고요. 네네. 그다음에 임신 당시에 그리고 출산 당시에 엄마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화장품류의 제품이 튼튼맘스 제품 라인업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뭔가를 개발해서 하는 거는 뭐 위험 부담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미 검증돼 있는 잘 되고 있는 그다음에 뭐 한류의 바람이 크니까 한국 제품이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총판 내지는 이런 걸 확보해서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 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이제 사용자 트래픽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는 것들은 현재 2024년 3분기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네. 저희가 이전까지는
제품의 MOQ라든지 네. 비용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네네. 저는 협력을 통해서 네. 저희가 시장 테스트를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고 수익을 만들어냈고요. 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그 베이비 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임신을 했을 때 초음파를 찍으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난다 이걸 가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라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지금 베트남 서비스를 우리 베베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은 그 AI 이미지 생성형 엔진을 저희가 베트남에서 튠업도 하고 그리고 베트남 데이터를 2만 건을 넣어서 그 생성형 모델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한국 모델도 뭐 잘 되겠지만 베트남에는 또 사람 생김새도 다르고 하니까 네. 별도로 우리가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또 시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조금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네.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튼튼맘스는 한국에서도 하여튼 그런 제품을 지금 이제 판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출산 전후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 제품을 우리가 베트남에서 지금 이제 총판으로서 또 팔고 있다. 네. 그게 이제 초기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제조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지금 일단 시장에 빨리 들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게 좀 어떻게 성공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국내에서 업력이 16년 가까이 되는 회사다 보니까 제품의 완성도라든지 마케팅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 튼튼맘스 네,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네. 튼튼맘스는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었고요. 네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3분기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4분기에 런칭이 되는 저희 PB 제품들도 그런 제품들을 베트남에서 유통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네. 네, 준비가 되고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베트남에서 여하튼 처음에 우리 커뮤니티로 시작을 했고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너무 잘 되니까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물건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커머스를 갖다 붙였는데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뭔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우리가 뭐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이미 검증되어 있는 한국에 잘 돼 있는 제품을 베트남에 파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베이비 페이스라는 곳과 또는 튼튼맘스라고 하는 이미 한국에서 검증된 거를 지금 이제 베트남 현지에서 우리가 이제 파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일단 주로 이제 B2C에다 파는 거겠죠? 네, 일반 고객들한테 파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 뭐 B2C도 잘 되면 좋은데 약간 B2B 같은 향 제품은 없습니까? 튼튼맘스는 시장 진입이 B2B로 시작이 됐어요. B2B로 시작이 네, 됐나요? 거기는? 네. 튼튼맘스가 B2B로 시작이 된 이유는 네.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갖고 시작은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물건이 빠르게 팔려야 시장의 반응을 빨리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가격이 조금 저렴하면은 그리고 또 그게 B2B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회사들이 지금 거의 10,000개 가까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회사들하고 협력하는데 좀 원활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물건을 빨리 유통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자라고 해서 실제로 튼튼맘스는 B2B가 먼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B2B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회사에 그러니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직원들이 있을 텐데 직원들한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복지, 출산과 관련된 임신과 관련된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제품이 뭐랄까 납품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개념인가요? 네, 네. 임신 축하 선물 세트, 네네. 그다음에 출산 축하 선물 세트, 그리고 그 회사의 버짓에 따라서 그 세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실제로 지금 말했던 뭐 2020년부터 우리가 회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 베트남에서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가 런칭된 건 언제입니까? 2021년 1분기에 런칭이 네, 됐습니다. 런칭이 됐고 그럼 커머스를 갖다 붙인 건 언제부터일까요? 2023년 초입니다. 그럼 작년 초에. 네. 그럼 지금 한 1년 반이 좀 지난 거네요. 네. 1년 반 동안에 좀 대표님이 보기에도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한 월간 트래픽이 60만 건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게 대부분 다 임산부 제품하고 그다음에 출산부 제품 그리고 초기 신생아 제품들 위주로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어서 네. 그 안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데이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까 이미 뭐 다른 회사 제품이지만 하여튼 커뮤니티 기반으로 시작을 해서 검증되어 있는 다른 회사 제품을 팔고 있다고는 하셨고 이게 트래픽도 잘 나오고 지금 성과도 좋다고는 하셨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우리 상품이 없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좀 뭐 약간 걱정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까 또 PB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저희는 초기 신생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의 PB 제품을 네.
올 11월 내년 1월에 두 가지 제품을 런칭을 할 계획이라서 현재 테스트 물량을 만들고 있고요. 네네. 네. 실질적으로 앞전에 저희랑 협력을 했었던 그런 네네. 회사들과 네. 또 당연히 저희가 상도를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네네. 저희는 여기 이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앞으로 연령이 높아지는 PB 상품들을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임신과 출산 초기에는 이미 우리가 튼튼맘스하고 협업을 하고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그 이후 단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PB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올해 연말 정도나 내년 초에 나옵니까? 네, 그 이제 인천 창경의 도움을 통해서 좀 빠르게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 인천 창경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번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인천 창경의 해외 청년 진출 프로그램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PB 상품도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떤 도움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또. 우선은 저희가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려면 이제 MOQ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MOQ에 따른 단가가 또 그런 내용들이 연동이 되어 있고, 네네.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 타겟 가격들이 있고, 네. 이런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네, 네. 이번 인천 창경 통해서 이런 지원금을 저희가 인천에 소지한 화장품 회사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번에 수출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아,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이미 팔고 있는 협력하고 있는 곳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지금 생산도 많이 하고 해서 원가도 많이 떨어뜨려 놨을 텐데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뭐 많이 들겠죠, 돈이. 그죠? 근데 그런 노하우나 하여튼 뭐 생산자 이런 부분들을 인천창경의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같은 영내에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네, 네. 서로 협력할 때도 원활하게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트남 회사잖아요. 지금 베트남 엄밀하게 말하면 베트남 회사는 아니죠. 한국 회사죠. 네, 베베리아는 한국 법인인 거고 네. 베트남의 100% 자회사인가요?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들어갈 때는 이 형태로밖에는 지금 못 들어가나요? 형태는 여러 가지 형태, 지금 한국에서 사업하는 형태와 다 들어가실 수는 있으세요. 네네. 다만 이제 이 형태로 들어갔을 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형태로 한국의 모회사, 베트남의 자회사를 수립해서 베트남에 진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베트남에다가 직접 만들면은 지금 이제 베트남 여러 가지 법적인 이런 조건, 제도적인 이런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 투자를 한국 뭐 투자하기도 힘들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때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베트남 그러니까 한국의 모회사 100% 자회사인 베트남 회사. 네. 그다음 베트남 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외투법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그 뭐 제약 조건이 좀 맞춰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우선은 불가능한 업종, 뭐 예를 들어서 사행성이라든지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의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우려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네. 크게 제약은 없습니다. 뭐 베트남도 WTO 가입 국가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앞에 말씀하셨던 한국에 모회사가 있고 베트남의 자회사냐 아니면 그냥 베트남에 그냥 만드느냐 이 차이로서는 약간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자금 운영해서 지분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배당을 받았을 때 그 배당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베트남을 진출하고 싶은 회사도 많을 거고 아마 우리 투자사 중에서도 뭐 자기의 투자한 회사가 베트남 진출하고자 하는 회사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은 이미 진출해서 하고 있는 우리 베베리아를 만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한국 법인에 주로 투자를 받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베베리아는 투자를 좀 받았습니까? 네. 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프리 A까지 받았고요. 네. 내년 초에 A 라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PB도 만든다고 했는데 내년 초라고 하면은 딱 그 시기가 좀 일치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네, 그 PB 상품의 뭐 판매량이라든지 판매 속도가 이번 프리 A 라운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투자를 받은 거는 뭐 그래도 성과가 있으니까 받았을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의 나름 성과가 있다는 게 인정받아서 우리가 투자를 받은 건가요? 네, 초기 투자는 사용자 측면이었고 네네. 그다음에 그 뒤에 받은 투자들은 저희 그 앞에 말씀드렸던 베이비페이스하고 튼튼맘스 매출 네. 네, 그리고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매출이 뭐 하여튼 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 궁금하신 우리 투자자분들은 지금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일단은 지금은 그런 한국에서 검증된 것들을 가지고 가서 우리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서 커머스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PB 상품을 우리 자체 상품을 만들어서 이것도 기존에 우리 뭐라고 해요 파트너들하고는 쫑나지 않게끔 잘 조정을 해서 네. 예, 해서 지금 한다고 아까 말씀을 또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좀 성과가 나면 그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우리 다시 투자를 받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이 좀 치열한 저출산 그리고 치열한 경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네. 유아동 사업자분들이 좀 고민이 되게 많으신데 네네. 그 사이에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가격과 품질을 갖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회사들하고 좀 베트남의 로컬라이제이션화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생산은 한국 업체에서 하고 저희가 그 정보는 제공하고 하는 형식으로 협력해서 로컬라이제이션된 PB도 지금 좀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미 좀 자리를 잡거나 하는 유아동 네, 맞습니다. 브랜드들의 어떻게 보면 베트남 진출을 또 돕고 네. 어떻게 보면 같이 협력하는 네. 예, 그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군요. 네. 혹시 투자자분들, 지인분들 중에서 네. 유아동 사업에 연관된 분들이 계시면 네. 연락 주시면 진짜 네,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지인보다는 뭐 투자자분들이니까 뭐 유아동 사업에 투자했던 업체들이 대표님을 네, 통해서 네. 베트남을 진출할 수 있으면 네. 예, 그런 건 더 네, 좋아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하여튼 지금 베트남에서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다는 게 또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정리할 시간이 됐고 이 방송 자체가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자들한테 네, 네. 우리 베베리아를 어필하기 위한 방송이니까 마지막으로 왜 베베리아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베트남에 17년 차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뭐 베베리아 앱 플랫폼 서비스 그리고 그 총판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베베리아는 베트남에서 유아동 전시회도 또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그리고 또 거의 코어의 데이터들을 또 저희가 수집하고 분석하고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PB 제품을 출시하고 좋은 성과가 있다면 또 좋은 조건으로 또 투자자 여러분들 좀 잘 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우리 뭐 베트남에 최근에 이제 베트남이 굉장히 지금 한국 스타트업 이 업계에서 생태계 전반적으로 이제 곽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이미 몇몇 업체들은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인 우리 베베리아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까 뭐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커뮤니티 기반의 커머스를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가 초반에 잘 돼가지고 굉장히 자리를 잡았고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 대표님 표현으로는 그 경쟁사가 없을 정도로 커뮤니티가 잘 돼 있다. 특히 유아동 쪽으로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뭐 매출이나 이런 거 뭐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방송이라는 한계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못했는데 직접 아마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은 우리 베베리아의 성과를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우리 뭐 방송을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베베리아가 주로 이제 베트남에 계시니까 네. 모르실 수 있는데 연락처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또 대표님을 연락처를 공유해서 오프라인 미팅이나 온라인 미팅 주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